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 TV입니다. 자, 오늘은 곧 분양을 앞둔 휘경자이 디센시아에 대해서 이거를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들을 같이 한번 보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대역이 있죠, 그죠? 외대역. 이 인근이 지금 이문 휘경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되겠는데요. 이문 1구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문 3구역, 그 다음에 이문 4구역, 그 다음에 휘경 3구역, 휘경 2구역, 휘경 1구역, 그 다음에 이문 2구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이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금 해제된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휘경 2구역하고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지금 중후반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상태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이제 모두 착공에 들어가고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휘경 3구역은 이번 달에 분양을 하는 1806세대를 분양 예정이고 1806세대가 총 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분양을 해서 25년 6월 한 2년 반 정도 후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문 휘경 재개발 지역이 모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총 13,000여 세대에 나름대로 뭐 규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뉴타운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요. 총 면적은 지금 17만 5천 평으로 25년 중순이 되면 이문 4구역을 포함해서 이문 4구역 빼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완성이 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교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입주권과 이미 지어진 신축들의 가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24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 2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매매가가 8억 4천이고요. 그 다음에 실투금은 4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9억 그리고 실투금이 5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어진 신축인 휘경 SK뷰 24평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8억 7천이고 전세가가 한 3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금은 4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8억 5천이고요. 실투금이 3억 6천 정도 듭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요 금액을 빼면 전세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4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레미안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가 7억 8천에 실투금이 3억 6천. 여기도 전세가 한 4억 정도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전세 금액이 거의 한 전세가율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미 지어진 신축들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투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근에 뭐 입주권이 됐든 신축 이미 지어진 신축이 됐든 상관없이 총 매가는 8억 중반에서 그죠? 8억 중반에서 한 9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투금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들기 때문에 아마 휘경 3구역, 휘경 자이 디센시아 이번 달에 분양할 때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 8억 전후, 뭐 8억 5천에서 9억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평 시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은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10억 7천에 자, 이 조심해서 봐야 되죠. 그죠? 실투금이 6억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10억 6천인데 여기도 실투금이 7억 4천이나 됩니다. 자,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 총 매매가가 11억, 그 다음에 실투금이 7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죠? 실투금이 7억 드는데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휘경 SK 같은 경우에 지어진 신축이죠. 총 매매가가 지금 최저가가 10억이고 실투금이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한 6억 2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휘경 해모로 같은 경우에도 총 매매가가 10억, 그 다음에 실투금이 4억으로 전세가가 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입주권이 됐든 지어진 신축이 됐든 총 매매가는 거의 10억에서 11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금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신축 아파트는 4억에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7억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입주권 사실은 접근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휘경 3구역의 휘경 자이 디센시아 84 타입의 예상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는 10억 5천 정도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말고 비슷한 입지의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좌측편은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이죠, 그죠?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이 8억 7천에 분양을 했고요. 84 타입이 1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판됐죠, 그죠? 철산자이도 완판이 됐고요. 장희 레디언트도 완판이 됐습니다. 자, 장희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이 8억, 철산자이도 8억, 평균가죠. 장희 레디언트 34평이 10억, 철산자이도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상했었던 예상 분양가가 8억 5천과 10억 5천이었는데, 자, 요 정도로만 나와주면 지금 위의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입지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얘네들 일단은 얘도 완판이 되겠지만 얘네들이 이미 완판이 됐잖아요, 그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입지에 완판이 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이 정도 분양가로 나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서울의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강북의 비슷한 입지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4호선 미아 사거리역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 24평이 9억 5천, 34평이 14억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이걸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갭은 5억, 8억 엄청나죠, 그죠? 서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됐든 신축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갭이 다 4억 이상, 많게는 거의 8억, 9억씩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 끝자락에 있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자, 7호선 공릉역에 있는 신축입니다. 자, 24평이 8억. 자, 휘경 자이 디센시아하고는 사실은 입지적으로 조금 비교가 안 되죠. 이거 훨씬 좋죠, 그죠? 자, 근데도 어때요? 8억이죠, 8억. 그리고 갭이 3억 2천이나 들고,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7천만 원이 든다. 이거 어때요? 제가 아까 예상한 분양가로 나오면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호선 제기동역. 이거는 뭡니까? 외대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죠, 그죠? 24평 같은 경우에 현재 매매가 14억 최저가,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 15억에 나와 있고요. 갭은 무려 아까 그 입주권보다 더 많이 드네요. 9억 정도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호선 신금호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 이걸 어때요? 24평이 12억 3천, 그 다음에 34평이 15억 정도 들고요. 갭은 6억과 7.7억으로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특례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 이하의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9억 이하 가려면 신축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서울 외곽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는 특례를 사용해도 8억이면 실투금이 3억이 됩니다. 3억. 그래서 뭐 갭 투자하는 거랑 이렇게 8억대 매물들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쪽에 이제 입주권이나 이미 지어진 신축을 사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투금이 4억에서 6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정점 굉장히 제일 높은 확률이 있죠. 물론 뭐 3.75, 뭐 4% 정도까지 최악의 경우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정점론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전세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실투금이 이만큼 많이 든다. 자, 근데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분양이 되겠죠. 분양권. 자, 분양권은 실제로 지금 내가 내야 되는 돈은 1억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가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시 3년 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을 확률이 매우 크죠. 자, 그렇게 되면 입주 시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3년 동안은 내가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매우 많죠. 그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분양권의 지위가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여기죠. 그죠? 외대역이 1호선, 그 다음에 신이문역 1호선, 회기역 1호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청량리역이 있다라는 점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역 세권이긴 한데 회기역은 경의중앙선은 뭐 그렇게 많이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챙겨두고요. 중요한 것은 청량리역이 두 정거장 인근에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3대 업무지구 시간이 전철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면 외대역에서 종로까지 15분이면 갑니다. 15분 가깝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는 42분이면 가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까지는 49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로까지는 뭐 15분, 그리고 나머지 여의도랑 강남 같은 경우에도 한 40분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역이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는데 이 청량리역은 뭡니까? 강북의 서울역과 같이 교통 중심으로 향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GTX-B라던가 GTX-C라던가 SR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TX는 지금 이미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의중앙선, 경춘선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죠. 자, 분양권의 포인트가 뭡니까? 아직 3년 후에 입주잖아요. 그죠? 3년 후. 그럼 3년 플러스 뭐 한 3, 4년 정도만 더 한 두 바퀴 정도만 돌리면 4년 정도만 살면 이러한 교통 중심이 두 정거장 앞에 있다라는 거를 꼭 챙겨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장점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동네에 아주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 바로 지하철 소음입니다. 소음. 자, 위치가 지금 여기 세 개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할 건데 3월 달에는 얘가 분양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4월 달에 분양을 할 건데 문제는 1호선이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철이 달리는데 이쪽으로는 또 뭡니까? 경의중앙선이 달립니다. 자, 그러면 이 휘경자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호선의 소음과 경의중앙선의 소음을 동시에 때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문 3구역 앞쪽 라인 있죠. 그죠? 이쪽 라인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그래서 전철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유롭겠죠. 이게 이제 전철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동시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소음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들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다 대학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대학교가 많으면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대학교는 집값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 지금 제가 X표 친 자리에 인프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대학교가 들어왔다는 거는 뭡니까? 반영구적으로 이게 뭐 움직이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대학교는 사실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가 많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네가 지금 학군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안쪽 편에 학군하고 초등학교가 이제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쪽 동네의 특성상 지금은 학군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23년 3월 이번 달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분양을 3월 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지는 다음 달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이 엄청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합쳐서 10,000세대가 두 달 안에 분양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59 타입하고 84 타입 전체 다 비슷한 가격 뭐 5천만 원에서 1억 내외로 차이 나지 비슷하게 분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철 소음과 그 다음에 위치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1억 정도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2.5년에서 3년 정도가 있는데 이때 자금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60%가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풀로 받으시면 되고 지금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어렵죠. 근데 분명히 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전세가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잔금할 때 이 30%를 전세가가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1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서 뭐 이때쯤에 올랐다 이러면 매도도 하셔도 된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마트에만 가도 물가 상승이 확 느껴지시잖아요. 건축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많기 때문에 건축비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정비사업 아직 그 정비사업 중에 건설비 같은 거 계약을 하지 않은 단지들이 높은 건설비를 보고 지금 멈춰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진 신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지어진 강북 신축을 내가 살려고 해도 20평대가 4억에서 6억이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8억 정도 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를 줬을 때 10%의 계약금으로 물건을 잡아 놓을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사악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그런 단지들 분양가가 괜찮은 서울 분양권 같은 경우에 장점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무주택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 초역세권 신축의 가치는 현재가 지금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저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정부가 매수할 수 있게 좋게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도 좋은 분양권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